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로 성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전히 염려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에게 또 말씀 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교수님이 강연 동영상과 호소문이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땅과 바다가 오염이 되었고 이 오염이 오늘은 물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땅과 바다가 오염되면 약 300년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영향권 밖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독버섯처럼 만연돼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일본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건너오는 먹을거리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본 음식들은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위험하다. 예. 예. 그러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일본에서 건너온 21개 음식물에 대한 방사능 검출 정밀 측정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일본에서 건너온 것 중에서 방사능에 피폭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 과연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일본 국토의 한 70% 정도가 방사능에 오염이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일본산 농산물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그쪽에서 잡힌 수산물들, 당연히 방사능에 오염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일본산 수산물들을 네. 정부가 측정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보면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들, 네.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정부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고요. 네. 농산물의 경우는 충분히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농산물. 예. 예, 그거가 좀 저는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국토의 한 70%가 방사능에 오염이 됐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당연히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조사가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가 지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질 않습니다. 예. 문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 뭐 나중에 질의도 있습니다만 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거를 관장을 했는데 네. 들여오는 수산물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이 됩니다.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식약처가 이 숫자, 네. 이 지금 방사능 측정치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할 때는 다 공개를 했는데 예. 식약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면 예. 전혀 소비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예. 황당한 일본 방사능 귀담이 나돈다 라면서 여러 가지 모두 다 의혹과 우려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후쿠시마산 식품이 수입 중이라는 소문은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인근 8개년에 대해서는 이미 수입 금지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전혀 문제 없다고 나오던데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게 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렇게 정해서 여기서는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본이 수출을 안 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일본산 식품에 대한 기준치도 일본 기준치 그대로 갖고 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하면 우리도 수입을 안 하는 거지. 당연히죠. 예.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여기 거는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조치를 그냥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 중에는 이제 수출 자체를 일본이 금한 곳이 많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식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인데 후쿠시마뿐 아니라 다른 곳도 지금 많이 오염이 됐고 특히 태평양에서 오염된 지역에서 잡힌 것들이 후쿠시마 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미 정부가 밝힌 내용들 그 사이에 농수산식품부가 내놨던 것들 보면 세슘에 오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 보니까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명태인데, 명태 우리 동태찌개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명태인데, 예.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얘기로는 한국 명태의 한 90% 정도가 일본산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해수부에서는 일본산은 2%밖에 안 된다. 그러니 염려 말라. 이런 얘기. 해수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 해수부가 뭘 잘못 알고 있든지. 네. 일본산 명태가 전체 명태의 2%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왜 텔레비에서도 불만 제로라는 데서, 네. 이렇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산 명태의 90%가 네. 일본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돌고 있는 생태들은 일본산으로 해서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태도 러시아산이라고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생태건 명태건 간에 저도 측정을 좀 해봤고 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식품 오염도를 측정을 해봤고 네. 또 정부도 측정을 해보고 했는데 거기서 세슘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나라 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명태에서 세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의 무슨 천지 모르겠는데 정부 데이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태의 90%가 일본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선일보의 이른바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한 보도가 전부 거짓말하는 얘기인데 참 걱정이네요. 또 그게 참 걱정입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합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은 일본 열도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후쿠시마 원전이 거의 폭발 가까이 됐으면은 그 정도는 오염됐다라고 보는 게 상식에도 맞는데 이게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이 되어 있느냐면요. 통제구역 반경 10km 이내, 즉 후쿠시마 반경 10km 이내란 얘기겠죠. 오염 범위가 축소됐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순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일부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체르노빌 때도 이제 그 정도의 넓이가 땅에 오염이 됐거든요. 사실은 체르노빌 때는 조금 더 오염됐습니다. 왜냐면은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질 않고 육지 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도 다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일단 체르노빌 때는 반경 30km 안으로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주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그렇게 하질 못했죠.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땅의 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그 오염도에 따라서 이제 지역을 구분을 하고 국민들을 피폭 이렇게 다른 데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자기 원하면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구역도 있고 이렇게 지금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몇 킬로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질 않고 좀 지도로 보면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염도에 따라서
그 얘기를 아마 조선일보가 하는 모양인데요. 10km까지 가까이 가는 지역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뭐 7, 80km까지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방사능이 국토의 한 70%까지 피폭이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나는 농산물도 사실은 우리가 안심하고 먹으려면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염려해도 이제 지나침이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인터넷에서 뭐 괴담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괴담들을 믿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원자력 방사능 문제는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말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정부나 보수 언론들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일단 그 의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산업계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참 문제입니다. 네, 전 세계 의학계에서는 이미 방사능이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유전병을 일으킨다. 뭐 이런 게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치는 없다. 방사능은 아무튼 없어야 안전하다.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양에 비례해서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의학계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이제 하도 그 괴담들, 그러니까 방사능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둥, 적은 양의 방사능은 괜찮다는 둥, 뭐 이런 게 사실 괴담인데, 그 괴담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사실 핵산업계가 뿌려놓은 그 괴담인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유행을 하니까 전 세계 의학계에서 아예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냅니다. 네, 미국 과학 아카데미가 그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도 방사선 위험에 관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2006년, 2007년의 일인데요. 그 보고서들을 보면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치가 없다. 그러니까 안전한 방사능 기준치는 없는 겁니다. 방사능 양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이 없어야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를 자꾸 이거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오히려 일정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몸에 이상이 없다라는 게 괴담이네요. 그건 괴담입니다, 정말로. 아니, 그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기들이 뭔데 뒤집습니까? 전 세계 의학계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자, 그러면요, 이게 뭐 사전 질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청취자들을 위해서 일단 주의해야 될 음식 몇 가지라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저는 일단 그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정보는 잘 갖고 있질 않고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좀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농수산식품부가 측정을 해서 그거를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측정해 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생협 같은 단체에서도 측정한 결과들을 보면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 명태, 고등어, 대구, 방어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명태의 경우는 국산이 없습니다. 대부분 일본산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 방사능이 나온 예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명태는 일단 위험 1순위네요. 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등어인데요. 고등어는 이제 국산도 있고 일본산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고등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수산물 중에 90%가 고등어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고등어를 그 사이에 좀 재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세슘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생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명태, 고등어. 저도 이 고등어 자반 잘 먹는데 정말 세슘 덩어리를 큰일 났죠. 큰일 난 겁니다, 사실. 지금 그리고 그 일본에서 나온 그 오염수 이것들이 어차피 태평양으로 가서 이제 해류를 따라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바다에는 칸막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로 이제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북반구에는 맨 내로 다 흩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은데요. 지금 그 해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잘 안 나옵니다.
아마 정부 부처나 해수부 이런 데서 좀 알 것 같은데 그런 정보가 좀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근해가 언제 오염이 될 거냐 이거 정부가 계속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주변의 오염된 그 바닷물이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번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언제 와서 우리나라 근해도 오염이 될 것이냐 이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판단을 해야만이 국민 건강에 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고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게 만듭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감추고 이럴수록 더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그냥 투명하게 정보를 내놓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음식들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 먹으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피폭이 되는 건데요. 방사능에 피폭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질병이 가능합니다. 모든 질병이. 왜냐하면 모든 세포가 다 손상이 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질병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질 않고 어떤 병은 좀 자주 발생하고 어떤 건 좀 덜 자주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 세 가지입니다. 암하고 유전병하고 심장병입니다. 심장병. 이 세 가지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암인데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부터 암에는 이렇게 지금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후부터는 암 환자 수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식들을 먹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10년 후면은 그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건 방사능 음식을 먹으면 피폭이 되는 거고 피폭되면 암 확률이 증가하는 거고 이건 교과서에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근데 일본 내부에서는 후쿠시마에서 나온 온갖 먹을거리들을 섭취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주 위험하겠네요. 예,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거 정말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식품에서의 방사능 기준치 이게 사실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방사능 기준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폭량 기준치고요. 하나는 음식 기준치거든요.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피폭량 기준치를 20배를 올려버렸습니다. 20배? 20배를 갑자기 올린 거예요. 그래서 20배로 올려놓고 20mS로 올려놓고 그 이상 오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치라는 게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라는 관리 기준치인 거죠. 몸에 안전하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네요. 그렇죠. 의학적인 안전 기준치 전혀 아닙니다. 의학적 기준치면 갑자기 20배 올릴 리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 체질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피폭량 기준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식품 기준치인데요. 일본은 오히려 식품 기준치를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낮췄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똑같이 370이었거든요. 근데 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게 500으로 잠깐 올렸다가 이게 너무 높다 해서 100으로 낮췄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70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이 식품 기준치가 들쭉날쭉 몇 배씩 차이 나고 같은 나라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면 이것도 역시 의학적 기준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준치라는 것은 관리 기준치예요. 그 나라 사정에 맞춰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피폭량 기준치는 20배나 올렸으면서 식품 기준치는 4분의 1로 낮춰버렸단 말씀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사이에 있던 식품 기준치 370이라는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거를 일본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치 370, 일본 기준치 100 이걸 따져보면 완전히 지금 엄청난 비상사태를 맞은
일본이 100인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높단 말이죠. 네. 좀 조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상당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치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기준치가 낮을수록 국민들은 이익입니다. 더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기준치가 높을수록 그럼 누가 이익을 보나요? 방사능 오염을 시키는 업체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수입하는 업자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수입업자보다도 방사능 오염을 시키는 업자죠. 우리나라 같으면 한수원. 원전 마피아. 방사능 오염시키는 업체들이 또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산업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자, 지금, 방사능 기준치는 정말 많이 낮춰야 된다. 음식 기준치 너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청취자분이 참치를 너무 좋아한다면서요. 이거는 태평양에서 잡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피해야 되느냐고 여쭤봤는데요. 저는 참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재본 적도 없고요. 네. 그냥 이제 태평양에서 잡혔으면 좀 의심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지금까지 김익중 동국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